안녕하십니까. 2020년 11월 9일 저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야권 혁신 플랫폼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원래 이게 처음 나온 얘기는 6일이었죠. 국민미래포럼이라는 데에서 야권 혁신을 위한 플랫폼, 이게 뭐 새로운 정당 형태가 될 수도 있고 연대체의 형태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서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장래가 없다는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이다. 반민주당 연대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변화와 혁신의 비전을 생산하고 실천할 수 있는 개혁연대, 미래연대, 국민연대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고요.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여러 가지의 부조리한 면, 그리고 이제 세 가지를 들었는데, 첫 번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권력 남용, 이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와 같은 원전 경제성 조작 등에 관한 어떤 조직적인 국정농단, 뭐 이런 거. 세 번째, 서울 부산 보궐선거 무공천을 철회한 민주당의 모렴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동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야권 혁신을 위한 플랫폼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이에 관해서 구체적인 모델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상황을 얼마나 엄중하게 보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해법이 있을 수 있다. 지금 그 논의를 시작할 시점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국민의당 현역 의원이 3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현역 의원 3명 가지고서 무슨 100명이 넘는 국민의힘과 뭘 어떻게 하자고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 부분은 이제 그냥 없어지는 제안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자, 이 부분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아니, 그동안에 안철수 대표가 이런저런 얘기를 했지만 구체적으로 실현된 게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보면 새정치연합, 지금 민주당이죠. 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연합에 안철수 대표가 들어간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험 실패했죠. 그래서 사실은 2012년에 문안연대 이루어졌습니다만은 실패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후보에 의해서 두 사람의 연대가 패배를 했기 때문에. 근데 그때 연대가 과연 진정한 연대였는가, 이런저런 의문은 났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두 사람이 연대를 해서 박근혜 후보한테 대항을 했는데 박근혜 후보한테 졌다. 이런 것도 우리 한국 정치사에서 보면 좀 약간은 특이한 그런 형태입니다. 2012년 대선이 좀 특이하다는 거죠. 그때가 이명박 대통령에 이어서 이제 한나라당 정권이 계속 이어받는 정권 재창출을 하는 순간이었으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박근혜 후보의 경우에는 사실은 그 전부터 상당히 오랫동안 대권 후보였고 안정적인 기반을 구축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다른 사람과는 좀 다르다, 그런 특수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뭐라고 했느냐? 관심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할 테면 혼자 하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이냐? 그에 관해서 저희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 정치를 역사적으로 보면요,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맨날 했다는 것처럼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것처럼 뭉쳤을 때, 정치 세력이 연대를 했을 때 성공한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실패한 케이스 있죠. 그게 바로 2012년 문재인 안철수가 연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후보 혼자한테 진 겁니다. 이런 부분은 박근혜 후보가 가지고 있는 그 당시에 국민의 뿌리 내린 여러 가지의 어떤 기반, 이런 것들이 워낙 탄탄했다, 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 둘이 얼핏 보면 박근혜 후보한테 두 사람 아무리 합쳐봤자 별거 아닐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상당히 근접한 경기를 했습니다. 게임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2012년 대선이 있는데, 그걸 제외한다면 상당한 정도로 우선 3당 통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3당 통합에 이유가 어떻든 간에 여하튼 3당 통합이 아니었다면 YS라는 사람이 과연 대통령이 될 수 있었겠는가? 그건 역사에 대한 가정입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3당 통합이 아니고
만약에 그 당시 민정당이 계속해서 이제 정권 재창출을 하겠다고 나서고, 그 다음에 YS의 민주당, 그 다음에 DJ의 평민당, 만약 이 상황이 계속됐다, 이 3당 체제가 계속됐을 경우에도 YS가 과연 대통령이 될 수가 있었을 것인가? 굉장히 의문입니다. 굉장히 의문이고, 심하게 얘기하면요, DJ가 민정당하고 손잡을 수도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DJ가 YS를 이기기 위해서. 그런데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죠. 왜 그러냐면 3당 통합의 비사가 지금 뭐 곳곳에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습니다만은, 당시 3당 통합의 주역 중에 한 사람이었던 박철원 전 정무장관에 따르면 원래 3당 통합 구상의 그 한쪽 편이 DJ와의 연합도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DJ와의 연합도. 그래서 박철원 전 장관은 YS, DJ, 노태우 이렇게 세 사람을 연합시켜서 뭔가 큰 국가 그림을 하나 그리려고 했다고 본인은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러나 이제 YS와 DJ가 서로 견제를 하는 바람에 이제 노태우 대통령은 자, 그러면 DJ를 제외하고 가자, 이렇게 결단을 내렸다는 것이고요. 뭐 그 부분은 나중에 이 말이 맞는지 다른 사람 얘기가 맞는 것인지, 뭐 누구 얘기는 또 뭐 DJ가 YS가 같이 한다면, 결심을 어느 정도 했는데 YS가 같이 한다면 나는 안 하겠다, 뭐 이랬다는 얘기도 있는데, 요거는 100% 확인된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YS가 DJ와 함께 하는 것은 굉장히 꺼려했다, 그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또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DJ와 YS가 결정적으로 갈라서게 된 역사적 배경, 물론 1987년에도 갈라섰고 87년 대선에도 갈라섰지만 그 사람들은 원래 갈라섰다가 또 연합했다가 했었는데, 결정적으로 갈라서게 된 계기가 그건 뭐 나중에 별도로 있었는데,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고, 근데 그때 여기서 YS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뿐만입니까? 그에 자극받은 DJ가 어찌 보면 천하의 보수 원조라 할 수 있는 JP와 손을 잡습니다. 이게 DJP 연합입니다. DJP 연합. 보통 사람들이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찌 보면 DJ 같은 사람의 그 생각으로는 5.16 쿠데타의 원조 세력 아닙니까? 기획자입니다. JP는. 그 기획자와 DJ가 손잡았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DJ는 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찌 보면 그것이 곧 원동력이 돼서 나중에 DJ가 집권하게 된 계기가 되죠. 물론 이인재 경기도지사의 그 어떤 출마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됐습니다만은, 그 이전에 이미 DJP 연합이 없었다면, 뭐 이인재 지사 같은 사람이 있었다 할지라도 DJP 연합이 없었다면 아마 DJ는 대통령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 연합, 세력 연합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02년 마찬가지죠. 노무현 후보가 어떻게 재벌의 후예인 정몽준 대표와 당시 손잡을 수 있었는가? 이런 것도 굉장히 큰 정치력과 결단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때는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 뭐 이런 방식을 취했지만, 어쨌든 간에 이게 당시 노무현 후보의 결단, 이것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것이고요. 당시 정몽준 대표 마찬가지죠. 정몽준 대표는 본인이 여론조사를 했을 경우에 이길 수 있다, 이런 자신감 때문에 응했을 것이다, 이런 게 주변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입니다. 만약 그 자신감이 없다면 노무현 후보가 그 제안을 했을 때 뭐하러 그걸 받겠습니까? 자기도 이길 수 있다라고 판단했는데 그게 오판이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노무현 후보는 민주당이라는 거대한, 그때 새천년 민주당이었죠. 새천년 민주당이라는 거대 제1야당, 그때는 제1야당도 아니라 사실은 여당이었죠. 2002년이면.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고, 정몽준 대표는 개인기 하나로 그때 대선에 출마하고 2002년에 뭐 월드컵 뭐 4강 뭐 이런 신화를 바탕으로 해서 그 어떤 조직보다는 바람 이런 걸로 했는데, 역시 조직이 바람을 이겼다 하는 것이 바로 2002년 노무현 정몽준 연합이었는데, 그거 물론 다른 이유도 있지만 그거에 상당히 힘입은 바 커서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 이런 것도 있었고요. 자, 이렇게 따진다면 과연 지금 이 순간 안철수 대표의 이 야권 혁신 플랫폼이라는 것이 갖는 의미가 무엇이겠는가?
이런 그 역대 한국 정치사에서의 어떤 연합, 연대 이런 거의 연장선인가 아닌가 하는 이런 부분을 판단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보건대는 이게 씨앗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국민의힘은 어찌됐든 간에 지금 뭐 그 서울과 부산에서 민주당을 추월했느냐 안 했느냐, 뭐 그건 제가 그 어제 그 유튜브를 별도로 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게 이제 여러 논란이 있을 수 있죠. 여론조사마다 다르고. 그래서 어제 제가 해드린 거는 서울만 1000명을 샘플로 해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아직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의해서 추월당하지 않았다. 그 조사는 결론이 그겁니다. 추월당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희가 피부로 느끼기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그 저변, 이건 이제 조직의 힘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이번에 뭐 3석밖에 못 얻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가지고 있는 저변도 꽤 됩니다. 저는 꽤 될 걸로 봅니다. 지금 뭐 그 리얼미터나 갤럽이나 뭐 아이언서치나 뭐 이런 데의 여론조사 결과만 본다면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은 대략 한 5% 안팎 정도 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뭐 대략 한 20% 안팎되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이건 전국 지지도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 민주당이 대략 한 30% 가까이나 뭐 이 정도 됩니다. 이 정도 되는 가운데 만약에 국민의힘과 안철수 대표가 합친다고 해도 민주당을 현재의 여론조사 결과로는 이길 수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도 있는데, 문제는 국민의힘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지지 사이에 이 우리가 흔히 교집합이라고 하죠.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 이게 그렇게 많지가 않다.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합쳤을 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어떤 중도 지지 세력, 이것이 결합될 여지가 그만큼 크다는 겁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상당한 의미가 있을 수 있다. 물론 그게 합당이 될 수도 있고 느슨한 연대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관심 없다, 뭐 하려면 혼자 하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좀 큰 변수가 안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내년 4월까지만 비대위원장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년 4월에 만약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제 그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를 공천을 해놓고 4월까지 하고, 뭐 그 결과가 이제 나오겠죠? 나오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텐데, 주호영 원내대표는 그때도 이제 5월 달까지만 임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주호영 원내대표를 이어받은 사람, 우선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이어받은 사람이 누군가 대표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주호영 원내대표를 이어받아서 누군가 또 원내대표를 할 겁니다. 이 두 사람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야권연대 플랫폼을, 야권혁신 플랫폼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와중에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금 원내대표지만 내년 4월, 5월 이후에 또 뭐가 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가지고 있는 위치, 판단, 이런 것들이 지금 국민의힘한테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만약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런 사실을 안다면 저는 이 안철수 대표의 이런 제안을 그냥 김종인 비대위원장처럼 한마디로 걷어차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정치를 아는 사람이라면, 저희는 뭐 정치 30년 이상 그래도 관찰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정치부 기자로서. 그렇다면 이런 작은 불씨를 만들어가지는 못할 망정, 이런 불씨를 툭 안철수 대표가 던졌을 때 그걸 그대로 걷어차는 사람은 정치에 관한 한 그 기획력 내지는 상상력이 부족하다. 물론 이게 지금 추진한다고 해서 될지 안 될지, 효과가 얼마나 클지 그걸 누구도 장담할 수는 없지만, 저희 같은 저는 뭐 86년, 87년부터 제가 그 기자를 했는데 86년 12월부터 기자를 했었죠. 사회부 기자 잠깐 하다가 이제 정치부로 옮겨왔는데, 그때부터 저희가 본 그 어떤 관찰기를 토대로 해서 본다면, 그때부터 뭔가 이 세력을 연합하거나 세력을 만들어가는 쪽, 내지는 그런 불씨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런 불씨를 살리려는 노력을 했던 쪽이 항상 승리했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면 안철수 대표의 야권혁신 플랫폼이라는 이 제안을 걷어차는 사람은 정말 그 사람은 정치적 상상력 부족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는 이제 뭐 다른 본인의 어떤 개인적 특성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렇다고 보는데, 자, 그런데 이것을 정확하게 이 뜻과
의미, 그리고 이것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 이걸 연구해야 된다. 국민의힘이 연구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